여러분들 혹시 카지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카지노? 빙빙 돌아가는 룰렛과 슬롯 머신들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딜러 누나들이 이뻐.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카지노란 춤, 음악 따위의 오락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강원랜드 단 한 곳만이 존재하지만 여기 시아나에 수십 곳의 카지노가 모여있는 곳이 있다고 하죠. 바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원래 사막 지역의 오아시스 도시에서 출발해 1931년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지금 같은 유흥과 환락의 도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도박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 해에만 수천만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니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밤이 되면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볼거리들로 가득하다고 하죠. 눈뽕을 겁나게 때리는 네온 사인에 전세계 몇 없는 스포츠카가 돌아다니는 듯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은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인데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도박장 하면 주변에 집문서까지 걸어가면서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라스베이거스에는 그 많다는 노숙자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라스베이거스만의 특별한 법 때문에 노숙자들이 꼭꼭 숨어버렸다고 하죠. 결국 노숙자들은 이 법 때문에 먹고 잘 곳이 없어 아무도 찾지 않은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심지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몸을 파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죠.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똑똑 여러분 발밑에 공간이 있어요. 라스베이거스 두더지족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이곳은 미국 서남부 네바다주에 있는 관광도시 겸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서남부라고 하면 사막이 되게 넓게 펼쳐진 지역에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미국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서로 총 들고 1대1로 대결도 하고 말 타고 달리고 하는 것도 다 황량한 사막이니까 그럼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있는 거야? 어쩌다 그런 곳에 도시가 생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라스베이거스 근처의 다른 지역은 모두 사막이었지만 지금의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곳은 지하수가 흐르는 오아시스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오아시스 주변으로 철도가 생기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중간에 떡하고 자리 잡고 있는 오아시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근처가 모래만 풀풀 날리는 사막이다 보니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1929년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까지 일어나면서 이 지역을 관리하던 네바다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네바다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았는데요. 뭔 놈의 주변이 싹 다 사막이다냐. 이러니까 사람이 못 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사막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기 가서 도박이나 좀 하고 올랍니다. 도박? 이 새끼가 미쳤나? 잠깐, 도박?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여기서 하면 되잖아. 에? 그건 무슨 쌉소리십니까? 여기서 도박을 하다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1931년 네바다주는 사막 지역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돈을 가져다줄 돈줄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게다가 몇 년 후에는 후버댐까지 완공되어 콜로라도 강에 물을 쉽게 끌어쓸 수 있게 되면서 라스베이거스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아주 대박! 그냥 잭팟이 터져버립니다. 이 라스베이거스엔 이때부터 도박 문화가 점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도박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죠. 이곳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19년 한 해에만 4,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하루에 무려 10만 명이 넘게 라스베이거스에 방문한 거죠. 결국 넘쳐나는 관광객을 카지노 한 곳에 다 밀어넣을 수는 없으니 그만큼 카지노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때 생긴 카지노가 한둘이 아니니까 카지노 입장에서는 여기를 봐도 경쟁업체 저기를 봐도 경쟁업체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손님들의 발걸음을 딱 하고 붙잡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입이 딱 하고 벌어지는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도박이라 하면 밝은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이 더 어울리잖아요. 술 먹다가 놀 거 다 놀고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찾아보면 이 톤놀이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 그렇게 카지노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저녁 늦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라스베이거스의 밤거리는 해가 떠 있을 때보다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반짝거리는 밤의 거리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so beautiful하고 so fantastic했던 거야. 아무래도 라스베이거스에 이런 카지노가 넘쳐나다 보니 도박으로 한탕해서 아주 해피해피한 삶을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카지노가 호구도 아니고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다들 거기로 튀어갔지. 물론 이들 중에는 진짜 돈을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나라 잃은 표정으로 카지노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따겠다고 간쓰게 집무서 싹 다 날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꼬라박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계획이고 나발이고 카지노에서 원투펀치 맞고 강냉이 다 털려버립니다. 이렇게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으면 좀 그만둘 법도 한데 이런 일로 포기할 거면 애초에 도박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했겠죠.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뽑아보겠다고 타고 온 차도 팔고 돌아갈 집도 팔고 아주 그냥 몇 판이라도 더 하겠다고 다 갖다 팔아버린 거지. 그러나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하죠. 당연히 땡전 한 푼 안 남은 도박꾼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의 도박장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거리에서는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죠. 도박장에서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노숙자가 없어? 그게 말이 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라스베이거스에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노숙자 단속법. 이 노숙자 단속법이란 2021년에 시행된 법으로 길거리에서 노숙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노숙자들 싹 다 꺼져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런 법이 생겨나게 된 건지 살펴보면 노숙자 단속법이 생기기 전 라스베이거스에는 6,5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천막이 없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대자로 뻗어 있었다고 하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데 2015년 어느 날 노숙자가 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서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데요. 아, 노숙자분들도 사람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혹여나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에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 시장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옳소. 정부에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 알았어. 내가 이 문제 싹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라스베거스 시위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라스베거스의 길거리에선 더 이상 노숙자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아니 그럼 그 많은 노숙자는 다 어디 갔는데? 뭐 하늘로 쏟거나 땅으로 꺼지기라도 했어? 네. 이 노숙자들이 실제로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확히는 도시 아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퍼져있는 하수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들이 땅 밑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라스베거스 두더지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두더지족들은 어두운 하수구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하수구가 얼마나 넓은지 호텔 바로 밑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동안 밑에서는 노숙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하수구에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항상 바닥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물이 흘렀고 이게 또 더럽기까지 하니까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 빗물들이 다 하수구로 모여드는데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하수구에 그냥 워터파크가 개장해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이 몇 번 있다 보니 그들은 사다리를 설치해놓고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 대피한다고 하죠. 그런데 또 이 사다리를 비가 내릴 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노숙자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쫓아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이 사다리를 타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 두더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편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다 보니 이들은 건들면 안 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마약. 이 문제는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들 중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의 말에 따르면 돈도 다 잃고 정신도 피폐해져가고 하니까 의지할 곳이 이 마약밖에 없었다는 건데 마약이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독이잖아요. 아니 평범한 사람도 마약에 중독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치료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라스베거스에 있는 노숙자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마약뿐만이 아니었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적고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고 범죄에 타깃이 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숙자 단속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는 길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들의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한 남성이 노숙자들을 향해 총을 쏴서 2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생활할 때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었는데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은 하수구는 그들에게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노숙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하죠. 아니 칼을 들고 다닐 정도라고? 도대체 라스베이거스는 뭐 하는 건데? 지들이 쫓아냈으면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 노숙자 단속법이 시행되었을 당시 라스베이거스 시의회는 $1,600만 하나로 약 200억 원 정도를 노숙자 시설에 투입해서 노숙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시의회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의 상태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죠. 시설에 가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이 뭔가 시원찮은데 뭐가 이렇게 더러워. 야 여기 오면 좀 괜찮을 거라며. 아 그래도 밥도 주고 잘 것도 주는 게 어디야. 그냥 말하지 말고 있었죠. 에휴, 일단 잠이나 자자. 야 잠이 안 오는데. 아이씨 목이 따가워. 에이씨 이게 뭐야. 이거 벌레 아니야. 이렇게 노숙자 보호시설이 하수구보다 안 좋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노숙자들이 보기엔 하수구가 더 나아. 이럴 거면 그냥 밖에서 자는 게 더 낫겠는데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직도 하수구에는 1,5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자는 거야 하수구에서 잔다고 치더라도 먹을 걸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돈 한 푼 구걸하는 건 기본이고 손님이 쫙 차려입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나서 다른 손님이 슬롯머신을 즐기다가 놓고 간 돈을 줍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구걸은 더럽다고 욕이나 먹으면 다행이고 슬롯머신은 다 돌아봐야 10달러나 나올까 말까 하고, 그러다 보니 남자의 경우에는 쓰레기장에서 쓰지도 못할 고장난 자전거 부품을 모아 고쳐서 팔기도 한다고 하죠. 심지어 여자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라스베이거스의 길거리에서는 야식꾸리한 성인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이 광고에 적힌 번호에 연락하면 매춘부가 찾아온다고 하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노숙자들이 받는 돈이 40달러 정도라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시선엔 찾아오지 않으니 결국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면서 노숙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돈은 항상 부족했고, 부족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라스베이거스 두더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그들에게 안내해주는 일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지하에서 발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위에서는 또 다른 도박꾼들이 일확천금이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도박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노숙자 문제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라스베이거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어두운 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